안녕하세요, 아빠곰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량입니다. 요 그랜저 7세대 모델 그랜저, 이번에 신형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을 거예요. 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모델은 일단은 지금 그 3.5 가솔린 모델인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2.5, 3.5 하이브리드 중에 선택이 가능해서 그냥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 모델 기본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요 모델은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그랜저 모델은 3.5 익스클루시브의 4륜에 옵션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요 화이트 색상 컬러만 적용이 이제 10만 원 돼 있고, 그 외에는 옵션이 전혀 적용이 안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고요. 그랜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가성비가 가장 좋을 것 같은 요 익스클루시브 모델 함께 저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면부 보시면은 요 그릴 자체가 굉장히 큼직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특징이 요 데일라이트인데,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 한번 켜서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지금 보시면 데일라이트가 켜진 겁니다. 이쪽부터 운전석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보시면은, 와, 이게 이제 통짜예요. 통으로 쫙 이어져 있다 보니까 요 라인 자체가 끊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이 돼 있고, 여기서 방향지시등이 바뀌어서 요 부분이 이제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부분인데,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방향지시등이 지금 점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러 곳에서 영상을 보셨을 때는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켜지는 그 턴시그널 램프가 들어있었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진 않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지시등이 켜지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헤드램프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LED 프로젝션 타입의 전구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 뒤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현대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살짝 그냥 얹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현대마크가 있으면서 레이더 센서가 이쪽에 들어갔었는데, 현대마크가 본넷 위로 올라가면서 레이더 센서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요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전방 카메라가 이쪽에 달려 있고, 측방 전면 감지기가 초음파 센서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 익스클루시브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요 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입니다. 근데 요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차량에 적용이 된 그 휠 타이어를 보다 보니까 요거 기본 휠 타이어만 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방향지시등 아웃사이드 미러 LED 방향지시등 이쪽에 이제 적용이 돼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보시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이쪽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 몰딩도 이렇게 일체로 이렇게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쪽에선 끊어져 있네요. 그리고 B필러가 이렇게 있고, 프레임리스 타입이다 보니까는 여기 창문이 이렇게 딱 빼면은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요게 딱 그 압이 있더라고요.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은 딸깍, 소리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만 하면은 창문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빨리 하면은 요게 이제 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터치로 이제 문을 잠그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이다 보니까 요게 들어가는데, 요게 손이 끼면 조금 이제 손이 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쏙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껴서 이제 저거 딱 했을 때 껴서 이렇게 뭐 튕겨 나오면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은, 요게 전혀 아프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키가, 요게 지금 스마트 키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쁜데,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현대마크가 나오잖아요. 요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꽤 괜찮은 디자인 같아요. 그런데 키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요 키를 요 잠궈 상태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요걸 잠궈 상태에서 이렇게 멀리 왔다가 키를 가지고서 차 근처로 가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웰컴 기능만 있는 것도 있고, 문을 자동으로 언락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푸시 타입으로 이렇게 눌러서 튕겨 나오지 않습니다. 제네시스라든가 프리미엄 브레드들은 요게 이제 딱 눌러서 이렇게 하면 통 하고 이렇게 튕겨 나오는데, 이 차량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고 주유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끼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유구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뒷부분도 보시면은 뒷라인도 이렇게 이제 일체형으로 쭉 되어 있는, 뒷라인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얇은 라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불이 들어오면은 이게 불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쁘게 들어오고, 요 바로 아래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그랜저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 때는 트렁크 요 H 마크 위쪽에 요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은 트렁크가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보시면은 꽤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기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트렁크를 닫을 때는 여기 보시면 닫는 버튼, 그리고 요거는 닫고 나서 문을 잠그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닫고 내려오다가 혹시나 뭐 물건이 걸리면은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세이프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리모컨으로도 이거 트렁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엔 트렁크 버튼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원격 주차 버튼이 두 개가 있고 트렁크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트렁크가 닫혀요. 근데 이게 뛰면은 멈추고, 다시 올렸다가 요거를 누르고 있어야지, 닫을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닫을 때까지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완전히 딱 닫혔다 그러면은 띄고,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트렁크가 열릴 때는 요 트렁크 쪽에 있는 불이 꺼집니다. 보셔드리면은 불 꺼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닫아보면은 여기 보시면 불이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는데 닫히고 나서 불이 켜지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지 시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들어오는 부분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고, 후진 가이드 램프는 이쪽에 돼 있고, 후진 가이드 램프가 이제 예전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MFR 타입에 반사식으로 점이 땡땡땡 찍히는 거였는데, 이건 일자 라인으로 쭉 들어오는 부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외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서 실내도 자세히 저랑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리모컨으로 차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이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요 잠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창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이중접합 차음유를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안에 문을 열고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드림 이렇게 생겼고, 도어를 열면은 이게 프레임 리스 도어다 보니까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좀 약간 어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는 그냥 우레탄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여기는 이제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마감 처리를 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창문 조절한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들과 창문 조절하는 버튼들이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실버 페인팅이나 이런 거 따로 돼 있지 않고 그냥 검정색으로 돼 있고, 전부 다 원터치 창문이 적용이 돼 있고, 수납 공간, 창문 쪽에 수납 공간이 그렇게 이쪽에 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도 도어 포켓이 있긴 한데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이제 좀 작게 돼 있고, 안쪽에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디자인, 이 차량 같은 경우 실내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차에 안에 타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실내에 탑승을 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원스포크 이렇게 딱 하나로 아래쪽에 두툼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왼쪽에 이제 스피드 리미트와 차량 설정 메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요 버튼들이 원래 우측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요 왼쪽에 있던 오디오 조절 버튼들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를 계속 타셨던 분들은 약간 어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한번 잠깐 다른 차를 타봤을 때, 신차 타봤을 때 요 버튼이 다른 걸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내 차가 되면은 요거는 요 차에 적응을 할 테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오디오가 이쪽에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때 쓰는 버튼, 이제 크루즈 컨트롤 속도 올리고 내리고, 일시 정지, 재개 버튼, 차간 간격, 차선 이탈 아니면 차선 중앙 보조 장치 이제 작동하는 버튼과, 메뉴 설정하고 올라가고 메뉴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오디오 모드, 요거는 뭐 블루투스 오디오라든가 라디오 이런 것들 설정할 때 채널 전곡 다음 곡, 즐겨찾기, 음성 명령, 볼륨 올리고 내리고, 뮤트, 그 다음에 전화 걸고 받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제 12.3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게 보시면은 여기 핸들에 요거 아마 봤을 거예요. 모습처럼 요게 이제 점점점점이 H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보시면 무슨 버튼이냐면은 요 아래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짜라락 가는 거 보셨나요? 스포츠 모드,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에코, 노멀,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된다면서 이렇게 쪼로로록 불빛이 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디스플레이 자체는 여기서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 뭐 마이 드라이브라든가 스노우, 에코, 노멀에서는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변동은 없고 그냥 이제 바늘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동이 되고, 스포츠는 약간 색상 변화와 함께 숫자 크기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차이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막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모드별로 많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 세팅에서 클러스터 자체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표시 정보라든가, 여기서 뭐 심플 모드 요걸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숫자 바늘이 아니고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계기판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클래식이냐 심플이냐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안 하면은 여기서 스타일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 A, B, C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놓고서 차량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바로 옆에 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보시면 지도 나오고, 여기 라디오 정보, 라디오 미디어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전화 버튼, 폰 프로젝션, 음성 메모, 하이패스, 세차 모드, 차량 진단, 설정, 내 차 위치 공유, 날씨, 캘린더, 스포츠 발레 모드, 현대 카페이, 카투홈 알림, 매뉴얼 이렇게 있는데, 요 메뉴들 전부 다 사용해 본 결과 그렇게 쓸 일들이 많은 그런 옵션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면은 요 설정 버튼도 있고, 여기서도 셋업 버튼 눌렀을 때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차량에 대한 설정들,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뭐 하이패스 이렇게 운전자가 취향대로, 운전자가 이제 그 차량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여기 들어가서 뭐 운전자 보조를 어떻게 설정을 할지, 드라이브 모드, 하이패스, 공조, 뭐 볼륨 이런 것들, 실트 이런 것들 여기서 하나하나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드라이브 변속기가 없잖아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요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앞으로 하면은 드라이브, 뒤로 하면 후진,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면 파킹, 이렇게 이제 변속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벤츠 같은 경우 이렇게 따라락 해서 핸들 뒤에서 바로 조절이 가능한데, 요거는 핸들 뒤에 고정으로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요거 사용을 저도 아직 뭐 잠깐뿐이 운행을 해본 아이오닉 5로 잠깐 운행을 해본 게 달아서 요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써봤을 때는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기 자체가 사용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전자식 변속기로 변속되는 부분은 확실히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 셀프 레벨링 장치, 헤드램프 높이 조절하는 장치가 이쪽에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식으로 전동식 스티어링을 조절이 돼요. 이렇게 해서 버튼으로 눌러서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헤드램프 조절하는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우측으로는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들 뒤에 보시면은 이제 패들 시프트가 양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프레임리스 타입의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시면은 하이패스와 블루링크, 그 다음에 SOS 버튼, 이제 볼륨 조절하는 거, 하이패스 볼륨 조절하는 거, 잔액 확인하는 버튼, 실내 조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켤 수 있는, 껐다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전부 다 요건 이제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선바이저, 이렇게 선바이저가 있고, 이렇게 거울을 열면은 조명이 켜지고, 거울을 닫으면은 조명이 꺼지고, 열은 상태에서 이렇게 닫으면은 조명이 꺼지고, 열면은 켜지고, 이런 구조의 선바이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햇빛 차단용으로 사용하기 꽤 이런 식으로 해서 햇빛이 심할 때 이렇게 해서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거울까지 딱 달려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 오디오 버튼들, 오디오 볼륨, 홈 버튼, 맵, 서치, 미디어, 비상등, 그 다음에 채널 전국 다운곡, 즐겨찾기, 셋업, 튠 버튼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공조기 버튼이 있는데, 이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 듀얼 오토 에어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 방식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 요 안에서 터치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버튼이고, 오토홀드, 카메라 버튼, 그 다음에 뭐 전방 감지 껐다 켰다 하는 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핸들, 조수석 쪽 통풍, 열선, 통풍과 열선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마 실제로 작동을 할 때는 터치보다는 요게 이제 바로바로 여기 딱 버튼을 눌러서, 물리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요게 작동하기는 좋을 것 같고, 요쪽에 보시면은 요것도 버튼이 아니고 요 아래 있는 게 버튼이에요. 요걸로 이렇게 해서 버튼을 사용을 하는 거고, 공조기 자체는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 공조기를 터치 타입으로 옵션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약간은 아쉬울 수가 있긴 하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앰비언트가 없는 차는 실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요 영상 지금 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고 이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램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고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요건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USB 다 충전하는 단자인데,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USB 충전,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뭐 카플레이 이렇게 설정할 때 쓰는 그 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옆에는 USB-C 케이블이 하나 더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 있는데 일반 수납 공간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컵을 껴서 쓸 수 있는 컵홀더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닫아서 깔끔하게 막아놓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서 위로 사용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12V 파워 아울렛이 이쪽에 하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요거 트레이를 빼내면은 이렇게 이제 좀 더 넓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수납 공간이 조금 적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쪽에도 물건을 이렇게 큰 센터 콘솔 박스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 글러브 박스를 열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적당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 이제 글러브 박스 잠글 수 있는 그 kit박스가 빠졌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조수석 시트도 운전석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요거 시트를 운행하는, 요게 제가 지금 운행하는 포지션인데, 이 상태 그대로 한번 뒤에 가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 여기 보시면은 지문인식 버튼이에요. 지문인식 이렇게 해가지고 키가 없을 때도 이 지문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가끔 한 번씩 키 안 갖고 나왔을 때 어디 가야 될 때 있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고 나와서 요걸로 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이긴 하지만, 저도 지금 제 차 1년 됐는데 딱 한 번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쓸 일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키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요거는 뭐 휴대폰으로 이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스마트폰으로 이게 이제 그 차 시동을 걸고 차 문을 열고 시동 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막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비상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한번 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도어를 찍으면 모습이고, 2열 보시면은 이쪽에 동일하게 우레탄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인조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문 여는 버튼과 이제 열선 스위치, 캘리그래피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풍 시트가 있는데, 요거 통풍 시트가 없기 때문에 열선 스위치 버튼만 있고, 수납 공간 이쪽에 작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봐도 넓어요. 넓은데 여기 보시면 턱이 꽤 높게 돼 있고 1열 뒤에 시트백 포켓이 있고요. 가운데 여기 이제 센터 콘솔 박스 이렇게 내려서 여기 컵홀더로 사용을 하고 간단한 물건 여기다 놓을 수 있고요. 이쪽은 수납 공간으로 따로 사용은 못합니다. 그리고 스키스루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에 에어 벤틸레이션이 2열에 이제 에어 벤틸레이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USB-C 단자가 2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2열에 앉았는데 2열에 앉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약간 앉은 키가 킨 저는 여기 이렇게 머리를 세워서 그렇지 머리가 딱 닿진 않았어요. 닿진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 이렇게 앉았을 때 보면은 자세는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넓어요. 이만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뭐 뒷좌석이 좁아서 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차 좋은 단점이 근데 이 차량에 조금 아쉬운 게 헤드레스트가 고정입니다. 요 위로는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앞으로는 안 밀려나가고, 안전벨트 높이는 당연히 이게 이제 조절이 됩니다. 요건 운전자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저도 지금 방금 봤는데 시트 색상에 따라서 안전벨트 색상이 따라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이제 맞춰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타면은, 아이고, 저는 제가 지금 가운데 탔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처럼 덩치 있는 사람들은 요 가운데는 되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내등 이제 2열에서도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시트 2열에 앉았을 때 여기 되게 포근하네요. 1열 앉았을 때 시트감보다 2열 시트가 되게 포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르곤 모션 시트도 적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제 장거리를 가거나 이럴 때 약간 피곤할 때 이제 시트를 살짝 움직여줘서 이제 운전자가 조금 피로감을 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성비로 옵션 좀 거래도 넉넉하게 옵션만 좀 괜찮은 차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익스클루시브도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차를 보니까 익스클루시브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후측방 경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약간의 옵션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요런 이제 소재감에서 오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요 자체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레저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